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 상황들 또 미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와 관련해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총격범에 대한 신원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FBI에서는 펜실베니아 출신 20세 백인 남성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여기에 네네. 더불어서 지금 미국 매체에서는 공화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네. 공화당 당원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좀 어떤 의도였는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총격범 자체가 사망한 상황이고요. 예. 보통 그 미국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동기들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지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 반감으로 공격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어떤 그 개인적인 과대망상이나 이런 정신 이상 때문에 공격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반감을 표시했지만 그 배후 세력이 결코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배경만으로 얼핏 보면 뭐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는 불만을 품고 있는 그 특히 이제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의 반감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예. 지금 섣불리 뭐라고 지금 사실은 인종적인 배경만 가지고 그 동기가 뭘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리죠. 그렇군요. 총격범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네네.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면서 지금 머리 옆과 귀에 피가 묻었지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는 지금 괜찮아서 퇴원을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응급처치를 마치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뉴저지로 이동을 했는데 전용기 계단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걸어 내려오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런 공격 속에서도 뭔가 자신이 건재하다, 강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걸까요? 그렇죠. 자신은 건재하고요. 특히 지금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지자들한테 이 과시하는 제스처도 취했고요. 그게 아마 깊은 인상을 남긴 거고, 예. 뭐 그 순간에 아마 그것까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지지자들의 뇌리에는 굉장히 강한 지도자, 그리고 어떤 공격이라든가 위협에 굴하지 않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준 데는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도 이제 원래대로 참석한다라고 전해지는데 역시나 좀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에 나서는 것 비슷한 이유다,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똑같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 같이 노령 리스크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쩌든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자기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우려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걸 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지명하고 연결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그 유리한 승기를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유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총격 당시의 현장 목격담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서 살았다 이런 목격담도 있고 또 차트를 보기 위해서 제때 머리를 돌렸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을 것이다 이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격담을 토대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현재로는 이 유세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물 옥상에 소총을 가지고 가서 쐈다라는 게 현재 그 시크릿 서비스나 FBI 그 지금 분석 결과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 사격 솜씨에 관련 없이 저격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저격 의도라는 것 자체면 살해할 거를 상대가 죽을 걸 알고 있은 거죠. 살해하려고 한 거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관중 2명도 총에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뭔가 유세장 보안이 좀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좀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유세당 안에서 누군가가 뭐 권총이나 저도 초반에 이제 정확한 정보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총기 소지를 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했다면 유세당 보안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옥내가 아니라 옥외거든요. 예. 더구나 유세당에서 상당히 떨어진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 건물까지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머리 옆에 이제 귀가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어 오르면서 휘두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제 지지자들도 환호를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예. 좀 뭔가 강인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얻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미지상은 그런 평가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이 선거 운동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그런 추세나 그런 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 논쟁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동기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폭력이나 그 다음에 지금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위해 시도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키워드가 뭐냐면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 과정에 대한 어떤 이 도전 이런 쪽으로 만약에 해석이 되게 되면요. 그 이미지로부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떤 부분으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논쟁하고 똑같습니다. 이 초점을 선거 폭력에 맞추느냐 예. 아니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움직임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총격 사실을 이제 보고받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겨운 정치 폭력이다 이렇게 규탄하면서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주말을 네네. 맞아서 이제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있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에 황급히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랑 또 전화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일련의 어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메시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모범 정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결국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역겹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자기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라이벌이라고 하더라도 라이벌의 불행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페어플레이의 정신 자체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또 그 고심을 했고 또 그 대응은 비교적 모범 정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 피격을 아무래도 당했으니까 이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강렬하지는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의 이미지 자체에서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죠. 비교적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총격 사건이 있기 전부터 뭔가 인지력 문제가 재부각이 되면서 뭐 강한 사퇴 압박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총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도 좀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그렇다라고 비슷한 사건이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일어나라고 바랄 수는 없는 거고요. 비교 효과를 위해서. 예.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 후보의 안전까지도 더 이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또 이제 지금 그동안 이 논란이 됐던 인지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미국 사법당국에서는 일단 이번 사건을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고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 대선에 앞으로 이 총격 사건이 어떤 좀 파장을 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많은 쪽에서 이게 완전히 선거의 대세를 결정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컨설팅을 하는 미국 현지에서 하는 쪽도 이걸로 대세가 결정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어떤 심각한 부상을 1981년에 로널드 레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입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이미지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인한 지도자상으로 이걸 써먹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선거가 뭐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분들도 있지만 4개월이나 남은 거고 이런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의 과정 자체가 앞으로 지금 주요 이슈들이 과연 폭력이냐 아니면 폭력 또는 승복하지 않는 그 어떤 이 개인의 고집이라든가 이것이 부각되느냐 피격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서 아직은 어떤 대선 전망을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오리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비단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도 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예요. 결국 이 리더십 자체들에서 좀 너무 나약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비트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등장도 민주주의 위기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기와 다른 의견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기와 다른 의견들을 폭력을 통해서라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만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민주체제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정치가 양극단화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선거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중적인 이 세과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